최근에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동행복권 점검은 설명한 것과 같이 100% 누군가가 뒤에서 엄청난 자금을 사서 사이트를 상대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스메이커입니다. 파워볼 게임은 기존 나눔로또에서 위탁 사업을 맡아 진행하다가 동행복권이 위탁해 운영을 한 지 거의 2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파워볼 게임은 이전에 나눔로또에서 운영될 때 파워볼 게임 점검을 거의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행복권으로 위탁사업체가 변경되고 나서 상당히 잦은 빈도로 장기간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빈번히 진행되고 있는 동행복권 파워볼 점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이렇게 영상을 통해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 점검이 문제가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점검 이후 변경되는 로직과 구간 패턴으로 발생하는 배터들의 막심한 손해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공지사항은 동행복권에서 2월 18일 점검을 안내하기 위해 올린 안내문입니다. 하지만 2월 18일 점검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즉, 점검을 하겠다고 공지를 하고 대상 서비스 중단을 진행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게임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월 18일날 왜 점검을 진행한다고 공지를 하고 게임을 정상적으로 운영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점검을 진행하지 않은 2월 18일날 상당히 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왜 또 2월 27일에 다시 점검을 진행하는 것일까요? 동행복권은 2020년 1월, 2월 2달 동안 7번의 점검을 진행하였습니다. 점검 내용은 이와 같이 총 7번의 점검을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의 점검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말을 앞두고 점검을 진행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에는 평일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기간이고 특히 파워볼 게임은 동행복권으로 위탁사업자가 변경되고 나서 주말에 헬 구간을 형성하며 배터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동행복권은 목요일과 금요일에 주로 점검을 진행할까요? 지금 보시는 것은 동행복권에서 구입할 수 있는 파워볼 게임의 종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반볼 홀짝, 그리고 일반볼 대중소 이외에는 전부 숫자 구간과 관련된 게임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파워볼 배터들은 하지 않는 종목이죠. 그리고 메인으로 진행되는 게임은 숫자 맞추기 게임입니다. 즉, 수많은 파워볼 배터들이 주로 즐겨하는 파워볼 홀짝 언더오버, 일반볼 홀짝 언더오버에 대한 게임은 동행복권 자체에서 구입하여 구매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워볼은 동행복권에서 진행되는 게임보다 사서 사이트에서 운영되는 파워볼 게임에서 더 많은 금액이 움직이는데요. 파워볼은 수만 개의 사서 사이트에서 5분 동안 돌아가는 게임 한 판에 실리는 금액이 최소 10억은 될 것입니다. 1000개의 사이트에서 한 판당 100만원씩만 베팅이 실려도 10억이라는 베팅 금액이 계산되는데 동행복권은 왜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이런 불법적인 자금 리스크를 감수하고도 온라인 복권 판매를 통한 복권 기부금을 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수많은 사설 이용 배터들이 빚쟁이가 되고 수많은 배터들이 도박으로 인해 거리에 나앉게 생길 정도로 도박 중독이 생기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본론으로 넘어와서 동행복권 점검 이후 변경되는 로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상당히 자주 일어나는 동행복권 점검은 설명한 것과 같이 100% 누군가가 뒤에서 엄청난 자금을 사서 사이트를 상대로 이익을 취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깊어집니다. 제가 간단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동행복권 점검 시 앞으로 나올 결과를 미리 빼둡니다. 그리고 점검 전과 다른 그림 패턴을 생성해내죠. 그렇게 되면 유저들은 돈을 자연스럽게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럼 결과를 빼낸 사람이 수많은 사서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배터들이 돈을 잃어 이득을 취한 토사장의 돈을 미리 알고 있는 결과값으로 회수하는 겁니다. 이때 토사장은 상당히 많은 배터들은 돈을 잃고 있기 때문에 큰 의심을 하지 않고 환전을 내어줄 것입니다. 참 간단하죠. 자금 세탁도 되고 이렇게 간단한 수익 창출이 어디 있습니까? 한두 푼도 아니고 수백억을 매주 매달 챙길 수 있는 방법인데 말이죠. 잠깐 생각해도 이러한 구상이 나오는데 저 위쪽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더 영리하고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동행복권 점검 뒤 변경되는 패턴과 로직, 구간에 대해 오늘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점검 이후 변경된 패턴과 로직, 구간에서 어떻게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느냐가 핵심이 되겠네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의견이니 이 영상을 올렸다고 위협적인 제재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